두 번째가 경매 기입 등기 이후잖아요. 전체를 다 펼쳐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전입신고가 을 저당권보다 먼저 돼 있잖아요. 그럼 대항력이 있어요. 그 대항력이 있다는 건 뭡니까? 낙찰자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것이죠. 2022년 7월 20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경매 르하방 제107강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와 배당 신청 여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또 간단해요. 간단한데 제가 항상 방송할 때 말씀 안 드립니까? 간단하다니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가 신경을 조금만 쓰면요. 그냥 패스야. 이 법원 경매 쉬워요. 아예 뭐 처음부터 뭐 어렵다고 그러고 말이지. 유튜브 상에서 보니까 어떤 뭐 특히 이제 무슨 법률 전문가들이 말이죠. 법을 가지고 막 드립다 그냥 풀어버리니까 아이고 처음부터 뭐 이 법원 경매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레 겁먹어가지고 안 하시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근데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따박따박 이해하시면요. 그다음부터 뭐다 봐가지고 이제 요즘 부동산 시장이 과연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것은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부분은요.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지식을 습득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을 읽어주는 남자라는 그 채널이 있어요. 그 양반 보니까 상당히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고 또 뭐 제네시스 뭐 이분도 계세요. 그것도 보고 또 세금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분들 방송을 저도 보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접근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법원 경매 우리 채널에서는요. 경매 정보지 딱 봐가지고 됐나 안 됐나 그것만 판단하는 그런 능력만 키우시면 되신다는 겁니다. 요 내용은 뭐 예제 2번인데 이게 지난 106강 후반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주임법 및 상임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해가지고 경매 기입 등기일 이전에 그죠? 경매 기입 등기일 이전 경매 기입 등기일 이전에 요거 저 106강에서 말씀드렸죠. 임차권 등기했대요. 이건 등기부등본 보시면 되기 때문에 경매 기입 등기일 이전입니다. 등기된 날짜 임차권 등기니까. 이건 이제 대법원 2005도 33,039호 판결에 의하면은 어떻게 한다 하더라고요. 경매 기입 등기일 이전이다. 제가 106강에서 막 목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렸죠. 그죠? 경매 기입 등기일은 뭐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는 때다. 즉 법원에서는 언제까지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때 그때까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찬찬히 들여다본다. 그럼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도 등기 행위는 가능하다 이게. 그 등기 행위 뭐죠? 뭐 그 경매가 진행 중인데요. 집을 사고 팔고 할 수도 있어요. 또 뭐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가압류 들을 수도 있고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등기 행위는 법원에서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너희들 하든지 말든지 난 몰라 이제. 그래서 이게 대법원 판결문 내용도 아마 제가 지난 106강에서 잠깐 소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니까 여기 이제 자료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죠? 이것도 간단하게 언급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그죠? 간단하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갑이라는 분이 맨 먼저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고 그 상태에서 을 저당권이 있고 갑이 임차권 등기했다. 우리는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갑이 대항력이 없어. 신경 쓰지 말아요. 대항력이 없어.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그죠?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어쨌든 이 저당권보다 대항력이 있잖아요. 먼저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아이고, 이 사람 임차권 등기됐네. 그러면 임차권 등기했다. 언제, 여기서 또 나오겠죠. 언제 임차권 등기했는데, 이게. 언제 임차권 등기했는데,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는 경매 신청에는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했어. 이랬을 경우에는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당연 대당권자 되게. 가만히 있어도. 또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이게 저 대법원 2005다 33,039호 판결 내용에 나와 있다고 이제 판결문을 내용을 소개시켜 드렸죠. 그죠? 자, 그럼 이전입니다. 이전. 이거는요, 그냥 이전에, 뭐, 그렇구나. 대항력 있는데 경매 신청에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했구나. 이 사람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배당 요구 안 해도 왜 되냐니까 법원에서 여기까지만 신경 쓴다고 그랬잖아요. 경매 기입 등기 일 때까지. 그 이전이니까 그때는 법원에서는 경매 계장님들 딱 보고 이 사람 보니까 임차권 등기를 하였구나. 이렇게 이제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두 번째가 경매 기입 등기 이후잖아요. 그죠? 전체를 다 펼쳐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경매 기입 등기 이후다 그러니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역시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갑이, 그죠? 전입신고가 저당권보다도 먼저 돼 있잖아요. 그럼 대항력이 있어요. 그 대항력이 있다는 건 뭡니까? 낙찰자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사람의 보증금액은 어쨌든 둘로치나 매치나 자기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확보입니다.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이거지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자가 이랬듯이 경매 신청했잖아요. 경매 신청안에 경매 기입 등기 돼버렸네. 어머야, 근데 이 사람 보니까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도 해버렸어요.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떡하니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이제 경매 기입 등기 이후죠. 이후에 언제, 이거 그 임차권 등기는요, 이게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는 때, 요 때를 기준하셔가지고 언제요? 그러니까 요 때요. 뒤네.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한 경우 같은 경우는 첫 경매입니다. 여기 첫 경매 기입 등기입니다. 첫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했다. 그럼 이 사람은 배당 요구 안 하더라도 당연 배당권자인데, 그러면 반대로 거꾸로 말이죠. 요 본권 같은 경우는 그 경매 기입 등기 이후잖아요. 이후니까 반대 해석을 하자 이거죠. 이후에 임차권 등기했다. 그럼 법원에서 이거 신경 안 쓴다고 그랬죠. 등기부등본상에 표시되어 있는데 왜 신경 안 써?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그런 거 토달고 막 물고 늘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경매 기입 등기 이후다. 법원에서 이 이후는 신경 전혀 안 쓴다니까요. 하든지 말든지, 그죠?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가 임차권 등기를 하든지 말든지 난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하였다면 이때는 집행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이겁니다. 이거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답니다. 배당 요구. 따라서 경매 정보지를 보면 먼저 이런 사례도 오늘 아니면 언제입니까? 7월 22일 날 금요일 날 제가 이 경매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경우 보면요, 임차권 등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물건도 있어요. 그런데 임차권 등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본인이 가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요, 한 2만 원, 채 3만 원이 안 들어요. 그런데 본부사 등을 통해서 임차권 등기한다면 최소한 몇십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죠? 괜히 쉴 데 없이 몇십만 원 돈 깨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이런 게 반드시 보십시오.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대, 반드시.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칠판으로 살포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제가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분필 색깔을 바꿔버리고요. 이제 경매 기입 등기 이후입니다.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자, 여기 쭉 보시니까 여기 어쨌든 A라는 사람이 어쨌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우리 신경 써야 됩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B가 담보권 실행을 해서 임의 경매, 여기 경매 기입 등기 된 날짜란 말이죠. 이 날짜가, 그죠? 근데 보니까 A는 요때 봐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하였다더라. 근데 우리는 이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경매 기입 등기 요걸 기준해서 가지고 언제요? 거의 앞이요, 뒤요? 이 사람 뒤구나. 알았어. 그럼 너 임차권 등기했다. 그러면 등기 돼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 있잖아요. 그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임차권 등기했다,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지, 그죠? 그러면 그 뒤에 이거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 그것도 언제까지? 이게 언제까, 웬이 몇 개 있어요, 웬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지만 이 사람은 어쨌든 A는 대항력에서 전입신고 제일 빠르고, 그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니까 우선 변제 순서에 있어서도 B 저당권보다 빠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다 갖춰놔야지만 A는 1등으로 다 배당 받아간다, 이거지. 근데 만약에 임차권 등기하고 이거 안 해버렸어. 그죠? 안 했다 그러면 이 사람 배당 못 받아요.
못 받는데 이 사람 전세금 만약에 3억이라면요. 이 낙찰자 3억을 전액 다 인수해야 된다니까. 요게 좀, 조금 이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헷갈리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봐가지고. 내가 돈 벌려고 하면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칫 잘못하면 돈 까먹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법원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뭐냐 그러니까 조세 채권 있잖아요. 그죠? 예. 또 임금 채권 아니 있습니까? 그죠? 그럼 또 뭐 있습니까?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 체납된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관리비 체납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경매 정보지를 보게 되면 관리비가 뭐랬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해서 50만 원이 체납됐으면 미납됐으면 이런 식으로 표시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런 체납된 관리비가 표시 안 된 물건 같은 경우는 아마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대단히 깝깝한 것 같아. 이 방송을 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장님이나 관리소 직원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그 물건에 경매가 넘어왔다 이랬을 적에는요. 무슨 개인정보보호법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떠들지 마시고 체납된 미납된 금액 얼마다 가르쳐 주는 게 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얼마나 위배됩니까? 맞잖아요. 그죠? 넌저시 슬프시 이야기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데 막가지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경매는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다, 또 근로자임금 채권이다, 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비 체납된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니겠지. 거의 없겠지. 아파트 같은 경우 있다 손치더라도 관리비 체납된 게 한 요만큼 밖에 안 되겠지. 체납된 금액 한 몇십만 원밖에 안 되겠지. 근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몇백만 원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랍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관리비 또 보면은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은 나뉘어지잖아요. 물론 예를 들어 공용 부분에 관리비가 미납된 금액이 한 5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공용과 전용으로 나누어지게 되면 아마 전용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할애되겠죠. 그죠? 공용 부분 아마 그게 공용 부분 해왔자 어디 들어갑니까? 엘리베이터 전기요금하고 복도 계단이나 복도 이런데 또 전기요금 아니십니까? 그죠? 예. 이 정도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또 전 이렇게 봅니다. 봐가지고요. 어떤 면에서 500만 원이 될 수가 있지만요. 제가 과거에 아파트 같은 거 입찰하면서 나름대로 조사해본 바에는 아마 2천만 원까지인가 관리비가 미납된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소장한테 전기하고 물 끊어버리죠. 물하고 전기가 함부로 끊으면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2천만 원 넌지시 이야기하면서 이게 낙찰받으면 2천만 원 줘야 되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저기 뭘 줘봐가지고. 그 중에서 공용 부분만 주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제 생각인데 우리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 관리비가 미납됐다 이랬을 적에는요. 어떻게 관리사무소가 하니까 무슨 개인정보보호법 어쩌고저쩌고 떠들면서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가전 똥폼 다 잡고 있더라고. 어떤 관리사무소가 하니까 큰 벼슬 하는 것처럼 말이지. 예. 안 가르치면 어쩔 수 없어요, 봐가지고. 그런데, 지금 제 생각인데, 저는 아직 이렇게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전기 같은 경우는 관할 한전 있죠, 한전. 또, 수도 같은 경우, 수도 사업소가 있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사업소가 있을걸요. 거기다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몇 번지 무슨 아파트 101동 101호, 물세, 수도세 얼마 밀렸나요? 이렇게도 한번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수도세 하면 낙찰자는 수도 쓴 적이 없잖아요. 그죠? 또 나아가서 도시가스 낙찰자 공용 부분이 있습니까? 거의 다 전용 부분이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이게 최대한 더 알아볼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본 상태에서 입찰해가지고, 수익을 남기는 그런 쪽으로 하면, 그런 것만 생각한다면 이게 간단하단 말이지, 그죠? 예. 특히 이제 조세채권하고 임금채권 같은 경우도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보니까 말이죠.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조세채권하고 임금채권이 꽉 붙이고 앉아 있거든요. 근데 암만 내가 백방으로 조사를 해보더라도 말이죠. 이게 금액을 알 수가 없는 거야, 봐가지고. 그럼 어떻게? 저 같으면 입찰 안 들어가요, 봐가지고. 근데 그 물건에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는데 보니까 조세 채권에 압류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력은 막 들어왔어요. 그럼 그거 들어가요. 괜찮아. 와가지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그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다? 아웃. 그죠? 경매 결과 낙찰자 대금 납부하면 일단 그 임차인은 낙찰자는 대항 못 하잖아요. 그죠? 또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으니까 임차인 아웃되고 또 뭡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하고 뭐 조세 채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다 경매시 매각으로 예를 들어 세금을 말이잖아. 100억을 체납을 해버렸어. 확 해가지고 이런 일은 없겠지만은, 100억에 대한 압류가 들었어. 와, 근데 이 사람들 경매 결과 한 100만 원밖에 자기 조세 채권을 해소 못 했어요. 그럼 99억 9,900만 원 어떻게, 뭘 어떻게 해야 돼? 경매시 매각으로 꼴가락 다 없어져 버리는데. 낙찰자 관계 없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시다 보면은,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이제 간발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조사를 조금 안 하다 보니까 낙찰받고 나서, 낙찰 받음으로 인해서 그 순간은 참 기뻐요. 그런데 낙찰받고 나서 돌아서서 보니까, 어머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쩌면 좋겠노.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는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법원 경매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어렵다. 그건 아닙니다. 법원 경매가요. 법원 경매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정의 뭐 또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여러분들이 경매 정보지를 보시다가 아이고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요. 저희 채널 대문에 보면 휴대폰 번호 있잖아요. 그럼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제가 그냥 답변 드릴게요. 의문 좀 있으시면 이제 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이쪽으로 돌아와가지고 어쨌든 봐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하였는데 언제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했어. 그때는 2단 여기 1단입니다.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했어. 그럼 알았어.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신청해라. 아이고 안 했네. 그럼 3단계 3억이다. 그럼 3억 낙찰자 인수한다는 거.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그러니까 경매 물건에서 보면요. 임차인들이 그것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이 말 그대로 꼬롬한 임차인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니까 또 이런 경우 보자 이거죠. 여기 A라는 사람이 전자가 전입입니다. 확자는 확정일자고요. 전입 및 확정일자 받았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B가 이렇듯이 임의 경매 담보권 실행했습니다. 경매 기입 등기 됐어요. 그 뒤에 A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 하더라? 임차권 등기를 딱 했습니다.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 이게 when입니다. 언제 했어? 언제?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했다 이거죠. 경매 기입 등기를 이후에 했다? 경매 기입 등기를 이후에 했는데, 또 언제 했어? 그러니까,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 있잖아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하고, 또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임차권 등기하고. 요건 제가 또 나중에, 따로 또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거 먼저 적어 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임차권 등기했다. 이게. 그럼 예를 들어 좀 있잖아요. 요게 여기 만약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더라. 임차권 등기하고 나서 그 뒤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 잡혔다 이거죠.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임차권 등기해서 알았어. 그런데 봐가지고 배당 요구 했어. 이 A라는 사람은요. 임차권 등기하고 이때만 배당 요구 했으면 배당 요구했으면은 당연히 1등으로 다 배당을 받아갑니다. 근데 배당 요구 안 했어? 그럼 못 받아. 그런데 두 번째, 배당 요구 종기일이, 자, 밑으로 내려올게요. 여기 봐가지고, 여기 배당 종기일입니다. 그 뒤에 임차권 등기 돼요. 이것도 된다니까요. 임차권 등기 한다는 거죠. 그럼 이때 봐가, 야, 너 배당 요구 했어? 이거 의미가 없죠. 왜냐면 배당 요구 종기 이미 뭐다? 그 전이니까. 그죠? 그 전에 임차권 등기 하기 전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정되어 있고, 어쨌든 이해관계인은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임차권 등기해보는. 경매 기입 등기 이후인데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임차권 등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한다 하더라고. 아이고, 이 사람은 전혀 배당 절차 참여 안 되고 낙찰자는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낙찰자는 인수를 해야 된다는 거. 요것도 제가 후반부에 또 관련 자료를 정리해 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조곤조곤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했다면 이후입니다. 이전에 임차권 등기에서 가만히 있어도 배당받아가요. 왜? 또 말씀드릴게요. 지겨우시죠?
경매 집행법원에서는요, 경매 신청엔 기입등기, 즉 압류 효력이 발생된 그때까지의 등기 사항만 탁 째려본다니까요. 그 경매 기입등기 이후는 안 쳐다본다 이거지. 안 쳐다보기 때문에 또 임차권 등기 해도 돼요. 뭐 해도 알았어 이거. 근데 법원은 신경 안 써요. 근데 뭐만 신경 써지니까 배당 요구 종결 있잖아요, 그죠? 배당 요구 종결이니까 반드시 배당 요구 해라 이거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 절차 참여할 수 있다 이거지. 만약에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배당 절차 참여를 할 수가 없고, 근데 이 사람이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대항을 할 수 있으니까 낙찰자한테 자기 전세금 전액에 대해 전액입니다. 전액에 대해서 반환 요청을 할 수가 있다,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 쉽죠, 간단하죠. 이게 어렵다 하면 저는 정말로 슬퍼요. 더 이상 이거 어떻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저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보니까 두 번째,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니까 먼저 제가 지난 106강에서 말씀드렸던 거,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주임법과 상임법, 민법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근데 수선을 쭉 꺼요. 주임법과 상임법은 한 통속이야. 특별법입니다. 민법 뭐다? 일반법 이렇게 했잖아요. 일반법 뭔데 이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법이에요. 근데 보니까 여기서 임차권 등기 했다 하면 임차권 등기 언제, 임차권 등기 언제 하느냐, 이거 언제 하느냐 하니까 계약이 만료된 후에, 그죠? 하는 것이고,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요, 집주인하고 임차인하고 둘이서 합의해가지고,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우리 전세권 설정은 뭐 하면 임차권 등기라도 합시다. 그랬을 적에 집주인, 알았어. 그러면 임차권 등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뭐 계약이 시작되기 전이든 계약기간 중이든 어쨌든 상관없어요. 그때 임차권 등기 하는 시기는 뭐다? 아무 때나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주임법과 상임법 같은 경우는 대항요건이죠. 대항요건, 그죠? 대항요건에 의한 대항력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확정일자, 이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민법에 의한 임차권 같은 경우는 단지 뭐다? 대항력만 인정이 된단 말이죠, 그죠? 대항력만 인정이 된다. 일단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지금 제가 드린 말씀 기억 안 나시면요, 라방 106강을 찬찬히 다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보니까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기입니다. 효력이 발생되는 시기에서 민법에 의한 임차권 같은 요거는요, 등기부등본보면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민법에 의한 임차권이냐, 주임법이나 상임법에 의한 임차권이냐, 임차권 등기냐,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효력 발생 시기에서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요, 언제? 등기 한때입니다. 등기 한때. 임차권 등기 한때입니다. 그런데 주임법과 상임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나 이게, 등기는 나중에, 이때는 등기 한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주임법과 상임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요, 등기 한때가 아니고, 언제 전입신고했어? 예를 들어 주택 같은 경우는 말이죠. 언제 전입신고했어? 그리고 확정일자 언제 받아버렸어? 그죠? 임차권 등기 되고 나서 임차인은 다른 데로 주소, 이전에 상관없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옆에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임차인이 이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1월 1일로 보자,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12월 1일 날 해가지고 주택 임차인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또 민법의 임차권 같은 경우는요. 민법 같은 경우는 전입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임차권에 이 사람 보니까 요때 임차권 등기했다. 임차권 등기. 두 번째 보니까 그 뒤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요 케이스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경우 하니까 이때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요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데. 그럼 먼저 요게 이제 주임법과 상임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비록 원래 이게 민법 규정을 보게 되니까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등기되면 등기된 때로 해서 그 효력이 발생된답니다. 등기된 때로.
그러니까 민법 같은 경우 이때 이때 임차권 등기 됐으니까 이때로 해서 임차권 등기하는 이때로 임차권 어떤 효력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게 원칙이고. 그죠? 근데 주임법이나 상임법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이 뭐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건 특별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등기된 때가 아니고 뭐다? 언제 전입신고했어? 언제 확정일자마다 요때 했어? 그럼 이 사람이 비록 12월 1일 날 임차권 등기를 했다 손치더라도 이 사람의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은 전입신고 1월 1일에 했으니까 1월 2일 날, 그죠? 1월 2일 몇 시입니까? 오전 0시 땡 하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발생되고 확정일자는 콩고물 인생이라는 말씀 드렸죠? 묻어가는 인생이야. 따라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반드시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상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빡 받아놔야지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예.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확정일자 100번 찍어봐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민법입니다. 민법 같은 경우에 위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혹시 저당권자가 나중에 또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저당권 요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니까 요 임차권은 뭐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먼저 빨리 전입신고 임차권 등기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나온 게 대항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말이지 이 바보같이 말이죠. 저당권 설정된 그 뒤에 임차권 등기했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저당권자 뿅 경매 신청하죠. 그럼 저당권 주고 임차권 너 어떻게 주고 대항력이 없으니까. 따라서 민법에 의한 민법 몇 조 621조입니다.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과 여기 나와 있잖아요. 621조 적어놨는데 에 의한 임차권 등기 이건 뭐다 봐가지고 언제 등기한 때입니다. 요 특별법은 뭐다? 등기한 때가 아니고 뭐다? 이 사람이 최초 전입신고에서 언제 대항력을 갖췄고 확정일자 언제 받았냐 그때로 해가지고 이 임차권의 효력이 발생된다. 일단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또 나와 있네요. 이번은 이제 소멸 기준 권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보시면 이제 소멸 기준 권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등기 행위를 하더라도 잘해야 된다니까. 어떤 경우 보면, 이런, 예를 들어 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거용 부동산이다. 근데 임차권 등기를 해서, 이 사람 임차권 등기 뭐 하려고 했지? 쓸데없이 말이지. 예. 그런 경우가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 대단히 참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지. 왜?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적마다 갑은 뭐다? 최초 본인이 임차권 등기할 적에 어쨌든 임차 목적물이 임차 목적물이 깨끗해야 돼. 예.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한 상태에서 저당권이 나중에 설정되고 나서 저당권자 경매 신청했다 손치더라도 이 저당권 요것이 말소 기준 권리니까 이 임차권은 불소멸이잖아요. 그죠? 앞에 있으니까 불소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춘다는 것이죠. 예. 여기 보시게 되면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91조 4항인데 이거 우리가 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요거 지금 현재 요거는 말이죠. 지금 제가 화면 정리를 한 상태에서 2부 방송에서 말씀드릴게요. 2부 방송 일단 요거 민지법 91조 제4항은 2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요 내용은 일단 뭡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단지 대항력입니다. 요거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단지 대항력만 인정될 뿐 주임법이나 상임법에서 규정한 확정일자 이게 민법 621조 조문도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2부에서 확정일자 규정이 언급이 없어요. 확정일자 언급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건 뭡니까? 배당 절차에 참여할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임차인이 설사 배당 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배당 참여할 수 없다. 물론 이제 간혹가다 경매 물건 중에서 보면요.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인데 임차권 등기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주거용 부동산에 임차권 등기를 한다 그러면요. 5가지가 표시된다 말씀 제가 106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첫 번째 임차인 이름, 두 번째 뭐예요? 임차인의 보증금액, 세 번째 뭡니까? 이 사람 언제 전입신고했지? 네 번째 확정일자는 언제 받았지? 다섯 번째 뭡니까? 임차권이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떻게 되지? 여기에 등기부동산에 딱 표시된단 말이죠. 그런데 주거용 부동산인데 분명히 임차인인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뭐 5가지 이게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이상하게 막 돼 있어 보니까 민법이에요. 민법. 그러니까 민법 제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효력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임차권 등기 시점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즉 뭐다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언제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끝나야 돼. 근데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언제든지 즉 집주인이 동의만 하면 임차권 등기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비록 주거용 부동산이고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 형식을 빌어 가지고 등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차인의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의 효력은 부인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 내용은 아마 제가 이 사례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전상 언제입니까? 7월 22일 날 2022년 7월 22일 날 금요일 날 요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여기서 일부 방송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민지법 91조 제4항 요 내용은요 2부 방송에서 살포시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강 일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